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종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페이스 팩토리로부터 파라핀 베스를 제공받아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에서 주 업무는 이제 도수치료예요. 도수치료라는 거는 환자를 평가하고 이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은 이 손가락과 손목입니다. 저도 도수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통증이 많이 생겼어요. 저같이 병원에서 이제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마 이 손가락이나 혹은 손목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단 이런 도수치료 하시는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뭐 체외 충격파라든가 초음파 치료를 하게 되면 또한 이쪽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환자 이렇게 치료할 때 초음파를 많이 했었는데 간혹 어떤 어르신께서 초음파 치료할 때 꾹꾹 눌러서 해달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초음파하다가 이 손목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최근에 또 치료했던 분 중에 이 피부관리사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피부관리사로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분은 특히 엄지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뭐 예전에 또 그 임산부였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이런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혹은 아기를 안다 보니까 이쪽 손가락하고 손목 쪽에 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리고 나이를 먹은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관절염이 와요. 그래서 뭐 손이 저린다든가 혹은 또 발가락 쪽에 또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손가락하고 손목이 아팠을 때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이 파라핀 베스죠. 이 파라핀 베스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통증이라든가 또 관절의 부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럼 어떤 파라핀 베스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사이즈가 좀 큰 거를 고르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사이즈가 만약에 작다 했을 때 물론 이런 손가락이나 뭐 손목 치료할 수 있지만 발가락이나 혹은 발목, 그 다음에 이런 곳, 밑에 하체 쪽을 좀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라핀 베스가 너무 작게 되면은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손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사이즈가 작게 되면 한 손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사이즈가 크면은 두 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이즈가 큰 거를 이제 고르시는 거를 이제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정성이죠. 제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볼게요. 자, 뚜껑을 열어서 이 안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자, 예전에는 이 파라핀 베스가 이 내부가 약간 스테인리스로 된 재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죠. 그걸 PP라고 하는데,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도 좋은 재료를 쓴 게 있고 또 약간 안 좋은 재료를 쓴 게 있죠. 이 페이스 팩토리에서 나온 이 파라핀 베스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안전하냐면, 제가 손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손을 넣었어요. 넣었을 때 단순히 그냥 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실수로 손바닥이 이 그 파라핀 베이스의 바닥면에 닿을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이 끝에 이렇게 닿을 수도 있죠. 제가 바닥에 닿았는데 괜찮습니다. 뜨겁지가 않아요. 네.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저가의 소재를 썼다면 제 손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좀 가열 제품이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기세. 예전에 어떤 분이 이 파라핀을 했을 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쓸 때만 꽂아놓고 안 쓸 때는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한 달에 대략 한 1,700원, 1,800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 돈이 너무 이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쓸 때마다 그냥 꽂아서 쓰시는데, 단점은 이제 한 3, 4시간 정도 있어야지 이게 녹죠.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3, 4시간 기다렸다 하시면 되고,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꽂아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꽂아놓고 쓰겠습니다. 뭐 2,000원인데 크게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파라핀을 하실 때 화상을 입는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온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적정 온도가 53도에서 54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뜨겁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실 때도 핫팩 뜨겁게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꼭 그런 분들은 뻔히 입는다고 해요. 보통 화상 같은 걸 입죠. 마찬가지예요. 이 파라핀 하실 때도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해서 효과가 확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당한 온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해봤을 때에는 한 53도, 54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상태에서 한 5초 혹은 6초 정도 숫자를 센 다음에 손을 이렇게 떼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깨 아프죠? 담갔다가 뺄 때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화상을 또 입느냐?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갔을 때 뜨거운 이제 그 온탕 있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죠? 네, 뜨거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라핀 베이스도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 속에서 손을 놓고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럼 화상이 입어요. 그래서 파라핀 베이스 할 때는 손을 담그고 났을 때, 자 보세요. 손을 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한 5초 내지 6초 정도 센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굳었을 때 넣는 거예요. 굳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 성격 굉장히 급하죠? 굳지 않았는데 이거를 막 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파라핀이 이렇게 날리고 간혹가다 옷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옷에 묻었을 때는 이런 신문지를 이용하면 좋아요. 신문지를 옷에다 대고 이런 우리 다리미지 있죠? 전기 다리미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파라핀이 신문에 붙어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되도록이면은 이게 굳으면 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막 뛰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담갔다가 몇 번 하시냐? 한 5에서 6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거를 한두 끝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장갑이 두껍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벗겨내는 거예요. 그때 벗겨내는 것도 쉽겠죠. 그리고 아마 파라핀 베스를 구매하시면 이런 그 비닐 같은 거를 이제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비닐 같은 게 들어있는데, 비닐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손을 넣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꺼내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장갑 같은 게 있어요. 장갑을 넣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손을 넣었죠? 그 다음에 장갑을 껴요. 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죠.
좀 더 이 열이 더 많이 이 손에 전달이 돼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죠. 거의 물처럼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속도 좀 냉해지지만 보통 아이스 커피 많이 마시죠. 특히 이제 몸이 좀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환자분 중에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이 계셨는데 손이 굉장히 거칠어요. 예, 근데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이 파라핀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약간 건조하신 분들 파라핀을 꾸준히 하시면은 되게 촉촉하게 변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열이 올라오면서 우리 손이 좀 따뜻해지죠. 그리고 얘를 벗겨내고 비닐봉지를 다 이제 빼면 이렇게 깔끔하게 봉지에 쏙 들어가고 제 손 보세요. 보이시나요? 약간 땀 같은 거? 네, 땀이 이렇게 묻어 있죠. 굉장히 촉촉하게 손이 뽀송뽀송하게 변하니까 이런 그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원래 매뉴얼상에는 사실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파라핀을 하시면 굳이 이걸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버리시지 마시고 다시 꺼내서 자기가 쓴 거니까 깨끗하겠죠. 이렇게 놓고 다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녹겠죠. 녹아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보세요. 또 이게 또 이제 녹아요. 그럼 다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 파라핀을 또 언제 교체하느냐? 한 6개월 정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 밑에 약간 이물질 같은 게 좀 생기고 좀 이렇게 약간 더러워집니다. 그때는 이제 봉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거를 다 쏟아서 붓고 이 안에를 물티슈로 한번 싹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으시면 청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핀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손이 이게 촉촉해지죠. 근데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이 파라핀 하고 나서 물로 씻어도 되느냐 하는데 안 씻어도 되죠. 이걸 하고 나서는 이게 촉촉해졌는데 이걸 왜 씻나요? 그렇죠? 씻지 마시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정 씻고 싶다 하시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에 만약에 습진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온도에 민감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 파라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상처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 손가락, 손목 통증이 심하신 분들 손을 많이 쓰는 직업들 그런 분들은 이런 파라핀 베스를 구비하셔서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이런 통증 감소시킬 수 있고 관절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손이 건조하신 분들도 굉장히 손이 촉촉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파라핀 베스를 하고 난 후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고 난 후에 이런 손가락과 손목을 풀어주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꼭 파라핀 베스를 하고 나서 하셔야지 효과가 증가합니다. 왜? 이걸 풀어준 상태에서 해야지 더 잘 움직이지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자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부터 손가락하고 이 손목을 풀어주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파라핀 베스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마사지 오일입니다. 마트 가면 베이비 오일 그런 거 많이 팔죠. 그런 거 이제 조금 따라가지고 얘를 살짝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써서 오른손이 아픈데 위쪽 손목 쪽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팔 전체 손가락까지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자, 손은 이렇게 놓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이용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이쪽 손도 아프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용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완부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다음에 이 손가락이 붙어있는 손바닥 있죠. 이 지절 관절들은 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먹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근막을 조금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왼손을 이용해서 만약에 왼손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손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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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전을 시켜주면서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앞에 짚어요. 짚은 상태에서 살짝 체중을 앞으로 가면서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손목을 이렇게 신전시켜주는 거예요. 대부분 손을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앞쪽이 많이 아파요. 뒤쪽보다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한 10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고 또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손목 가운데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안으로 마주보고 이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좌우로 10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또 지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찝어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 들어 빼면서 늘려주는 거죠. 아마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좀 시원함을 느끼는데 많이 이제 좀 타이트해진 분들, 통증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손을 짚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쭉 늘려주는 거죠. 다시 갔다가 뒤로 쭉 한 10번 정도. 또 스트레칭이 좋다 해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번 정도만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한번 풀어주세요. 털으면서 스트레칭 하고 나서 한번 풀어줘야지 계속 하면은 또 아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손을 앞에 찝어요. 찝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내비두고 손바닥만 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옆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손가락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스트레칭이 훨씬 더 잘 돼요. 저는 이제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통증이 많은데, 자, 왼손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스트레칭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통증이 오면서 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놓고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줘요. 그러면 하고 나면은 좀 처음보다는 좀 통증도 완화되고 관절도 더 잘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기르냐? 손을 집었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이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손가락의 근력이 좋아집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은 막 손가락 세워서 막 푸시업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영화에서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깍지를 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한 번 더 털어주고, 다음에 한 번 쭉, 다음에 앞으로 쭉, 반대편도 쭉,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털어주고 하고 나면 이런 손가락이라든가 손목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무조건 이런 파라핀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관절을 풀어주는 거죠. 손가락, 손목 관절을 풀어준 다음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방법을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히 파라핀 치료, 파라핀 베스 사용해서 치료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운동 방법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